거는 정지거 쓰셔야겠죠? 예, 정지거는 정지거 공식 이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요 점하고요. 요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예, 일반형의 식으로 바꿔놔야 되지. 정지거 공식 쓰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바꾸셔야 돼요. 얘도 일반형의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보니까 루트 우선 요 앞에 있는 직선하고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합니다. 루트 불러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시작!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절대값 xy를 xy 자리에 대입하면 되죠? 그냥 대입하면 되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됐나요? 자, 요 길이와 다시 요번에는 여기에 보이는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겁니다. 루트 불러볼까? 시작!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분의 자, xy를 요 xy에 대입하면 똑같으니까 그냥 뺏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앞에 있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요. 루트 9 더하기 16, 즉 루트 25. 얘 몇과 같아요? 5와 같죠? 자, 저쪽에 있는 5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은 루트 25 더하기 144는 루트 169. 몇의 제곱이야? 13의 제곱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13 이쪽으로 올려서 곱해줄 수 있지.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5는 이쪽으로 올려 곱할 수 있죠? 그래서 식이 13 절대값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5 절대값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12 이와 같이 예, 식이 정리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또 너희들에게 개념 물어봐야지. 절대값 A는 절대값 B다. 이거 절대값 벗겨내면은 어떻게 풀 수 있어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푸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식은요, 보세요. 13에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5에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12로 나올 수도 있지만 혹은 13에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에 5x 플러스 12y 마이너스 12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 정리해요. 39x 플러스 52y 마이너스 52. 자, 요 녀석 넘어오면 마이너스 25x 마이너스 60y 플러스 60은 0이다 라고 정리돼서 우선 x항 정리하면 몇 나옵니까? 14x y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8y 그리고 요 녀석은 플러스 8은 0 결국 2로 나누면 7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나와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요 녀석 계산합니다. 자, 39x 플러스 52y 마이너스 52 2항에서 넘어옵니다. 플러스 25x 플러스 60y 마이너스 60은 0이다. 그래서 x항 정리하면 50에다 64네요. 64x 자, 이 녀석 정리하면은 112 플러스 112y 그리고 마이너스 112는 0이다 라고 이와 같이 나오네요. 얘 몇 추로 나눠줍니까? 8 8에 64 8 1은 8 8 4 32
마이너스 14는 0. 2로 다시 한 번 더 되네요. 4x 플러스 7y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이와 같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몇 개가 나와? 2개의 직선이 나오죠. 선생님 답이 왜 2개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부터 답이 2개가 나오는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면요. 그래, 여기에 보이는 요 막곡지각을 딱딱 이등분하는 요런 빨간 직선도 나올 수 있지만 요쪽에도 각이 있어 없어? 있지? 요쪽 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노랭이 직선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문제는 항상 답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2개가 나와야 돼요. 요거처럼 답이 2개가 나와야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아직 자취를 배우지 않았는데요. 저 필기만 해두고 가고 자취 배운 후에 이 개념을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네모 박스. 자, 네모 박스에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라고 나와 있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정점 A,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구하시오라고 하면 두 직선 L, M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다라고 이렇게 우선은 필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자집방 맨 마지막에 자취가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점 A, B, C가 있대요. 그런데 이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미지수 몇 개입니까? 한 개지. 미지수 한 개면 조건 몇 개 필요해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세 직선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고등수학에서는요 반드시 요 세 직선을 요 세 점을 좀 보셔야 돼요. 묻자, A라는 점은요 확정된 점이니 미확정된 점이니? 미확정된 점이에요. B라는 점은 확정된 점이니 미확정된 점이니? 미확정된 점이에요. 자, C라는 점은 확정된 점이니 미확정된 점이니? 확정된 점이에요. 자, 이와 같이 확정된 점이 꼭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미확정과 확정, 미확정과 확정을 엮어가지고 기울기를 만들 거예요. 뭘 만들 거라고요? 기울기 만들 겁니다. 즉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 직선은 직선인데 A라는 점과 C라는 점의 기울기랑 다시 B라는 점과 C라는 점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야. 당연히 기울기 같겠지. 세 점이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요 기울기랑 같다 다르다? 같을 거예요. 같은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니까. 맞아? 그런데 이 식을 만들 땐 반드시 확정이 양쪽 모두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되겠습니까?
미역점끼리 작업하지 않고 확점이 반드시 한쪽에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 우선 AC 사이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5-1분의 11-K라는 기울기랑 BC 사이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5-K분의 11-7이라고 이렇게 놓고 미지수 하나 K값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녀석 올리고 요 녀석 올리면 되겠지. 즉 11-K에다가 5-K 곱해주고 얘 계산하면 4였지. 얘 계산하면 4지. 4 곱하기 4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 식은 K의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55에다가 마이너스 16 하니까 몇 되겠습니까? 39인가요? 예, 얘는 플러스 39는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K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뭐래?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지? 나 이제 2차 방정식까지 만들었어. 여기에서 뭔 작업해야 돼? 네? 인수분해해야 돼요. 또 다른 의견? 무슨 개념 써야 될까? 예, 근계간 공식 써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미 K가 하나가 아니구나. 최소한 2개 이상인가 보다. 그걸 더하라고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K를 딱 봤더니 K는 2차 방정식의 근이지. 그럼 K값은 몇 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2개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모든 K값의 합 구하래요. 그러면 뭔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K인데 두 근의 합 몇이 되겠습니까? 16. 왜? 이 자리가 두 근의 합자리지. 두 개의 K값의 합이 16이잖아. 합.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뭘 쓴다? 근계관 공식을 쓴 거예요. 자, 이 근계관 공식은요, 수능 시험에 단 한 차례도 안 빠지고 매년 몇십 년째 출제되고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근계근 공식이 정확하게 인지된 학생들은 모든 건 실수 K의 값의 합, 답은 16이네 이렇게 풀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이 2차 방정식을 또 풀어가지고 또 K값을 더하고 답이 16이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알겠지? 개념이 강할수록 속도가 붙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나?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근계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요. 직선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요런 문제가 나오면 무슨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삼각형 ABC에서요 요 점이 A라고 해보자. A를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대. 어떤 직선이 이렇게 슉 있는데 넓이를 2등분하려면 이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야지만 이 넓이를 갖는가? BC의 중점. 되겠습니까? 오, BC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직선을 만드셔야만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이 선분 BC의 중점 지남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직선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대요.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직선이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딱 2등분 한대. 2등분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대각선이 있죠? 예. 대각선을 그립니다. 또 대각선 있죠? 예. 대각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직선이 뭘 지나야 됩니까?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만 삼각형의 넓이가 반땡반땡이 돼요. 그래서 두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 친함, 직선이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 친함,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 진압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될까요? 혹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됐나요? 자, 이제 문제 유형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 직선이 5번에는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어서 직선을 내가 슉 그을 거래요. 자, 직선을 내가 슉 이렇게 그리면 비극의 시작이지. 예, 직선은 어쨌든 하나를 뭐 이렇게 슉 하고 그었대. 그랬더니 이쪽 넓이도 반땡 반땡, 이쪽 넓이도 반땡 반땡이 될 때, 오,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이런 개념 나오면 여러분은 뭔 짓을 하셔야 되냐면요, 요게 보이는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우선 만드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유일하게 바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얘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는 어땠어요? 직사각형이 하나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요 점만 지나면 되니까 이렇게 반땡, 이렇게 반땡, 이렇게 반땡, 이렇게 반땡 선이 되게 많았어. 하지만 직사각형이 두 개가 생길 때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 딱 하나의 직선만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모두 진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모두 진압.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타 잡다한 2등분 문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삼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자, 선생님이 지금 막 어떤 도형의 이름을 적어놨지?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은 도형의 이름의 특징이 뭐예요? 이 도형들은 우리가 전부 이런 애들이 있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애들이 있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저 위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얘네는 모두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적어놓습니다. 자, 사다리꼴 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넓이 구할 수 있다. 라고 맨 위에 한 줄 적어 놓으시고요. 그 아래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부르는 내용을 적어 놓으십시오.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X축 혹은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힌트가 되는 좌표를 찾아라. 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적어놓고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문제는 거의 모든 교재에 기본적으로 다 실려있는 기본 유형이야. 그런데 처음 배우는 애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명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자. 우리에게 출제자가 이렇게 생긴 도형을 준 거야. 그러면서 야, 어떤 선을 이렇게 딱 그었더니까 얘의 넓이가 2등분이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 힌트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요. A하고 C, 얘 어때? Y축에 평행하지. 맞습니까? 바로 이것이 힌트가 되는 두 점이에요. Y축에 평행한 힌트가 되는 두 점이라 함은 요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와, 이 넓이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선의 특징은 X축에 평행하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두 개의 도형으로 넓이를 나눴을 때 우리 둘 중에 위에 있는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즉, 두 배의 삼각형 APQ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기타 2등분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적어야 되는데 여백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32페이지에 보면 여백이 좀 되죠? 32페이지 여백 널널하죠? 그 여백에다가 문제 하나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여백으로 넘어가서 (33페이지) 기타 2등분 문제. 유형이라고 개념의 제목을 적어보도록 하자. 33페이지의 기타 2등분 문제 유형. 33이요. 그러니까 32페이지 아래에다 적어놓으세요. 33페이지 밑에 여백이 없어서 32페이지 아래 여백에다가 지금부터 문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세점 5는요 0,0이에요. A는요 1,1이에요. B는요 9,1이에요. 자,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직선 X는 A가 2등분 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 카메라를 안 맞춰놓고 시작했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풀 텐데 한번 요 점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힌트가 되는 두 개의 점은 어떤 점과 어떤 점이 될까요? 일단 누가 누구요? 오 일단 얘랑 A A요? 자, OA를 연결하면 X축에 평행해요? Y축에 평행해요? A하고 B지요. 맞습니까? 자, 얘네 두 개가요. 자,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힌트, 아주 유리한 것으로 작용하는 점 되겠습니다. 자, 얘가 힌트가 되는 이유는 무슨 축에 평행하기 때문이다? X축 예, X축에 평행한 두 점이기 때문이에요. X축에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힌트를 염두에 두면서 그림 그려볼게요. 자, 5는요 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A라는 점이 있어요. 1,1이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9,1은 슉 X축에 평행하게 슉 진행이 돼서 예, 요게 이제 OAB B 9,1이라는 점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직선 X는 A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X는 A. 우리 허공 중에 한번 X는 A 그려볼까요? 시작. X는 A. 허공 중에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X는 A.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와요. 얘 Y야 Y. 얘는 X고요. 그래서 이거 기타 2등분 문제 나왔던 아유씨 왠지 삐뚤음해. 예. 그림이 똑같이 얘가 X는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는 교재마다 다 실려 있으니까 핵심 포인트가 뭔지 보세요. 자, 얘는요 X축에 평행하고 얘는 Y축에 평행하지. 맞아? 이런 요소를 풀고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둘 중에 누구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봐야 돼. 요 녀석, 요 1번이야, 2번이야. 구할 수 있는 넓이는 1번, 2번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OAB 얘를 PQ 이렇게 내 임의대로 잡으면 나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다? 두 배의 삼각형 PQB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O의 넓이와 같다라는 미지수 하나, 식 하나 A값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문제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작업합니다. 자, P의 좌표를 선생님이 이제 얘기할 수 있다. P라는 점의 X좌표는 뭔데? H. 왜? 여기 있는 점들은 모두 다 A예요. X좌표는. 맞아요. Y좌표는 뭔데? 1이야. 1. 요 1. 그래서 힌트인 거야. A,1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는 딴 거 몰라도 이 길이 하나 구했다. 요 길이 몇 나옵니까? 9-A. 이렇게 구했지. 문제는요, 요 점의 좌표예요. 요 길이를 이제 구해야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그런데 요 점의 좌표는 우선 X좌표 뭐예요? X좌표 A예요. 그런데 Y좌표를 구하려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만 Y좌표를 구할 수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에 A 대입하면 Y값 나오겠죠? 예. 그래서 작업합니다.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해볼까? 9만큼 갔다가 1만큼 올라갔어요. 기울기 몇입니까? 9분의 1이에요. 그리고 한 점 0,0 지나. 그러므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Y는 9분의 1 X. 끝나겠죠? 0 대입하면 0 나오니까. 맞습니까? 이 빨간색 직선은 Y는 9분의 1 X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요 X 자리에 A를 대입했어. Y값 몇 나옵니까? 9분의 1 A.
이와 같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얘기해봐. 요 길이는 몇 되겠어요? 세로의 길이는 1 마이너스 9분의 1 A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 2배의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9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